자, 그러면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증언합니다. 예. 지난 정우택 관련 방송에서 항상 출연해서 네. 네. 구수한 입담으로 예. 과정을 설명해 주었던 이재표 충청 리뷰 편집국장. 이 국장님이 실질 심사 직전에 구두로 증언을 받아낸 내용인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알바들의 존재. 네. 이 알바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두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에게 지급한 돈 500만 원의 용처는 트위터 알바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됐고 1,000만 원은 선거운동원 알바비, 즉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로 지급됐다는 말. 그러니까 나경원이 500이 트위터 애들 알바비, 1,000만 원이 선거운동원 알바비,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엄기영에게 준 돈 1,000만 원도 유세단 알바비로 쓰였다는 말. 전경도 1,500만 원은 유세단 알바비. 4월 27일 재보선 경남 김해울 후보 김태호의 경우는 큰 사건. 김태호는 좀 커요. 김태호 건은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거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가. 네. 우리가 항상 의혹만 가지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 이런 알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바의 존재가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에 입에서 그 금액과 함께 네. 최초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것이. 손인석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위원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별 이변이 없는 한 다는 자리였고요. 그 전에 강용석이 이 자리를 지냈습니다. 간단한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알바를 쓰고 있다는 게 이 손인석 씨를 취재한 충청 리뷰 이재표 편집국장이 덧붙인 말은 손인석 씨가 1억 피부과 논란이 커질 무렵에 이모 씨라는 인사를 통해서 당에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어디다 썼다고요? 이것이 바로 트위터 이용자, 트위터리안들 있죠. 네. 이 사람들에게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경원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보시면 나경원 1억 피부가 사건은 선거 바로 직전에 터진 거예요. 네. 돌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트위터상에서 불리한 여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예.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돌발적으로 여론이 불리할 때 긴급 투입되는 알바들. 긴급 알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500만 원 정도를 써서 알바들을 풀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불법 자금이다. 이 자금은 장부에 없는. 자, 알바의 존재가 그리고 그 금액이 최초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출신에 의해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 네. 디테일은 우리가 좀 더 추게 갈 것이고. 여기서 이것도 아주 주목됐습니다. 그 엄기영, 당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이분에게도 1,500만 원을 손인석 씨가 이제 건넸는데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최문순 당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밀착 감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후보가 다른 후보를 예. 감시하는데 돈을 썼다 이거지. 거기에다 돈을 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쏴주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왔고 그 금액의 용도도 나온 겁니다. 이게. 이놈들 꼼꼼한 놈들이네. 자, 박근혜. 박근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온라인 선교를 표방해 놓고는 실제로는 정치적 댓글을 다는 알바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들은 기알단. 왜 이래? 기독교 알바단. 아니야. 십자군 알바단. 십알단.
온라인에서 시발단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온라인에서 논쟁이 컸습니다. 저한테 메일 많이 왔는데 김용민의 시발단, 김어준의 기할단 여러 논쟁 끝에 시발단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 자, 10알단. 다시 한번 발음해 보라고. 10알단. 아씨 어려워. 시발단이 아니라 10알단. 아, 기할단이 이게. 아니야. 음문학적으로 볼 때 좋은데. 10알단이 훨씬. 좋아, 그러면 승복. 네. 시발단. 아. 뭐야? 아니, 근데 이 시발단을 어떻게 저희가 추적을 시작했냐면, 네. 모 종교인이, 모 목사입니다. 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데, 예.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물론, 목사도, 스님도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신이 시민인 이상 네. 정치적 견해를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정도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트위터를 분석해 보다가 네. 매우 이상하게도 동일한 아이디가 그분의 트윗을 RT 예.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반복된다 아.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글을 올리면 거기에 RT, 동의를 표시하는 아이디를 보면은 비슷하고. 저는 그 목사를 좋아해요. 그 목사의 성향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RT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네. 누가 RT를 하는가? 그렇죠. 어떤 내용이 하는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가? 어. 거기에 규칙은 과연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예. 있더라. 아, 그래요. 오. 규칙이 있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내용을 RT하는 계정이 무더기로. 무더기로. 이 모 목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도가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부목사 출신. 네. 이시며 본인이 직접 온라인 선교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활발히 SNS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그렇죠. 활동을 그런 하셔야죠. 트윗이 활발해야 할 텐데 네. 정치적 특히 안철수 공격 그리고 박근혜 옹호하는 트윗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트윗에는 반드시 아까 거론했던 알바단이 붙나요? 일정한 패턴의 RT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를 공격하고 네. 그리고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이 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입니까? 목사들 되지?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문이 시작된 건데 이분의 이제 활동 내용을 좀 보면은 작년부터 특히 낙곰수 폐지를 주장하셨어요. 아. 올해는 애플에서 낙곰수를 팟캐스트에서 폐지하라는 요청을 이분이. 하시기도 하고 여하간 이 주로 리트윗되는 내용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계정들 아이디가 있는지 주르륵 분석에 들어왔습니다. 약 열흘에 걸쳐서 모든 아이디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 아이디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했더니 대략 440개. 440개가 이 정치적 트윗의 리트윗을 주로 하는 시발단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440개의 계정이 따라 움직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그 하나의 계정을 한번 쓰면 그 다음에 일정한 패턴이 지난 다음에 다음 계정을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계정을 연속으로 그 리트윗 하는데 쓰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쓰고 좀 쉬었다가 딴 걸 쓰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 계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트윗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좋아요. 이 목사의 성향이 좋아.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리트윗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정은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건 없이. 이 계정은 단독 활동이 거의 없고 리트윗만 하는 리트윗을 위해서 탄생한 아이들. 리트윗을 할 때도 한 번 쓰고 나면 좀 시기합니다. 그 어허. 계정을. 오. 그런 패턴들이 있고 나름 머리를 썼어. 하지만
저희가 이 440개를 다 추적해서 하나의 완벽한 도표를 만들어버렸어요. 어허. 이 도표를 저희가 주진우와 김용민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파악한 이 시발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선 얼굴 마담이 있어요. 네. 얼굴 마담이 정치적 트윗을 딱 때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행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실행 조직이 알티를 막 때립니다. 이 목사의 경우에 강동구의 사무실에서 대략 20여 대의 PC를 동원해서 서너 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간판은 시발단 이렇게 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 선교단체 이렇게 했겠죠. 간판은 매우 깔끔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녹색 소통. 각하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춘 비슷하네. 네.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소통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막 RT를 때리잖아. 그러면은 RT가 많으면 SNS 순위 사이트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리트윗 1위, 2위 이런 식으로 예. 사람들이 리트윗 많이 된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 글을 읽어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문재인에 관한 수백 개의 부정적인 RT가 쫙 트위터에 깔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안철수를 검색하면 부정적인 게 걸리는 거죠. 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을 덮어버리고 조작된 여론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네네. 그게 알바의 존재의 이유네요. 검색할 때 부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박근혜에 네.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순위 사이트에 높은 등수를 올라가면서 이것이 대세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조작인 것이죠. 자, 여기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이 구조. 얼굴 마담 있고 얼굴 마담 밑에 시발단 있고 시발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을 운영해서 쫙 퍼뜨리고 네. 순위를 올리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한 여론을 트위터상에 깔아버리는 네. 그러면 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겠느냐. 네. 이 모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얼굴 마담이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아니면 여러 사람일지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사람은 찾은 것 같다. 네. 인 것이고 두 번째로 얼굴 마담 밑에는 시발단이 있어야 돼요. 얼굴 마담의 멘션을 리트윗할 시발단이 밑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퍼뜨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지. 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발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적 중에 있다. 네. 자,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상근 직원을 운영하고 네.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돈. 자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돈.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이 아까 나경원 원포인트 하루 아니면 한나절 그 작은 알바를 위해서 500만 원을 쏴줬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는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대형 교회에서 네. 임대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선교 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고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상근 인건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그렇죠. 것이냐. 4대 보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는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운영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의문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대형 교회와 정치권의 결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많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또 김영민이요. 그렇죠. 예. 네. 그 김홍도 목사 2007년 12월 2일 주일 예배. 그러니까 대선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던 우리 시점이었습니다. 각하가 당선되신 바로 그 대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예수님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각하죠. 네, 장로님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라. 지금이라도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정치권과 교회가 결탁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 네네. 큰 목사님. 훌륭하시죠. 예, 1992년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실 때 1992년 3월 18일 강남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기독교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은 장로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권의 공생관계. 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9월 10일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에 네.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한기총 사무실에 안 왔었다. 안 왔었다? 네. 안 왔었다. 왜냐면 박근혜 후보를 갔었거든요. 예. 네. 그걸 10일 걸더라고. 안 왔다고 10일. 왜 가야 돼, 씨발, 거기를. 근데 꼭 보수 정치인만 이 일을 해요. 개신교가 말이죠. 예. 보수 정치인과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연계가 아니라 아예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 영도에 한진에 희망버스가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막으라고 우리 빤스 정광훈 목사가 1,000만 원 주었다. 버스 대접비로. 네.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한테 1,000만 원 줘가지고 버스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네. 2007년 4월에 마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런 말도 했었어요. 자, 네 번째 의문이 이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언제 게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로지 이 얼굴마담 개인이 선택하는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인가? 혹은 누군가와 협의하는 것인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모 목사와 새누리당 SNS 조직의 커넥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에서 지난 11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새누리당이 SNS 컨설팅 전문가로 영입한 사람이 있는가? 있었어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전에 SNS 컨설팅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던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맥경영연구소의 구창환 소장입니다. 자, 이분은 현재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 센터장이자 새누리당 눈높이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새누리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 새누리당의 SNS 전문가로 영입된 분과 새누리당의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이 모 목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찾기 시작했어요. 네. 찾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발단의 알바 계정. 네. 그 계정이 이 구창환 소장의 글을 RT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네티즌의 계정이 구 소장의 멘션을 RT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희가 알바가 명백하다고 찾아낸 이 계정들이 구창환 위원을 RT하고 있더라. 여기서 저는 연결 포인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현직 목사가 당에 있는 SNS 담당자하고 연결돼서 정치적인 멘션을 계속, 그리고 한 후보를 비방하고 한 후보를 띄운다. 시발단 알바 계정들이 구창환 소장의 멘션을 RT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가? 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 정도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문이야. 그럼 구창환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 센터장이 모든 대메시지의 총책임자인가? 네. 아니지. 당연히. 이런 여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온라인상의 활동은 당연히 네. 새누리당의 여론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최소한 새누리당의 공보를 책임지는 자리.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저기, 명박이가 26일만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이 씨발, 2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 씨발, 엄마, 씨발. 저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공보 조직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SNS 메시지를 컨트롤하는 네. 컨트롤러가 있고 그 아래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얼굴마담 트위터가 있고 어허.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얼굴마담의 트윗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는 트위터 알바단이 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시발단 하나를 우리가 찾아냈다. 아. 자, 이것이 유일한 알바단인지, 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는 것인지, 네. 자금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발단. 네, 저희가 시발단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하는 짓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아주 가관이야. 이 모 목사님께서는 본인을 시발단 총수라고 스스로 칭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말이죠. 이 가짜 계정에 의한 리트윗 엄청나게 줄었어요. 완전 쫄았어. 이 리스트를 공개하자 온라인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전문가가 인용한 미국의 시소모스 마케팅 회사 분석에 따르면 리트윗의 93%가량은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데 누군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보다가 1시간 이내에 리트윗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 모 목사님의 트윗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새벽 12시 반에 트윗을 하나 써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1시 반까지 대부분의 리트윗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사람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트윗은 그로부터 12시간 동안 무 리트윗입니다. 아무도 리트윗하지 않아.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아무도 그러다가 안 봤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자발적인 리트윗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다가 다음날 낮 1시 갑자기 일제히 수백 리트윗이 일어나. 항상 그래요? 알바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 있다가 자 지금 때려 그러면은 와라락 달려들어가지고 가짜 계정으로 다라락 때리는 거지. 이게 바로 가짜 여론을 만드는 여론 공작의 전형인데 이게 들켰잖아. 들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장입니다. 변장. 아이디를 바꿔. 오. 야 진짜 계정이면 왜 리트윗이 줄고 아이디를 바꾸겠어? 그렇죠. 가짜니까 바꾸지. 근데 아예 없애지를 않고 왜 바꿨냐? 한 IP에서 계정을 만드는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하루에 팔로우 숫자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게 아까운 거야. 네. 그러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왜냐? 또 전문가들이 또 나섰어. 전문가들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가짜 계정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름을 바꿔도 시발단 색출기라고. 그러니까 트윗 계정을 자동으로 조설합니다. 그러다 이상 행동을 하는 트윗을 딱 잡아내. 가짜라고 자동으로 축축축축 축적하고 있어 지금. 한참. 그리고 그 계정을 만약에 들켜서 바꾸잖아 아이디를. 그러면 그걸 또 쫓아가는 시발단 추적기를 만들었어 또 다른 사람이. 색출기와 추적기 둘 다 만들었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니네 갈 데 없다. 요 색출기와 추적기는 저희가 딴지일보를 통해서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심스러우면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쳐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데 하면을 가보면은 검증을 해줍니다. 색출과 추적을 둘 다 해줍니다. 저희가 이 시발단을 보도하면서 당시 제게 의문이 있어요. 네. 과연 얼굴마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일단 저희가 거론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가? 아니다. 우리가 시발단을 폭로하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자기를 스스로 농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모 씨. 네. 그분이 시발단에 관한 관심 표명을 하는 트윗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 목사님과 미팅도 했다고 하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 씨의 트윗을 또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쫙 분석했어요. 자칭 농객이라고 주장하는 모 씨는 자기들 트위터에 영향력이 높다고 막 자랑도 하던 분이에요. 그래요?
이게 뭐야 얘. 아 진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디도스 때부터 구축해왔던 이 전문가들이 쫙 달라붙어서 계정들을 쫙 분석했더니 엄청난 가짜 계정들이 대규모로 동원된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아, 그 영향력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달걀 귀신들이었구만. 알바들이 가짜 계정으로 모 씨의 트윗을 마구 리트윗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가짜 영향력인 것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관한 알바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진 거죠. 이분들은 시발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모 후보를 받들 봉자를 써서 봉알단이 어떨지.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봉알단. 자 그러면 모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은 시발단 그리고 받들 봉자 해서. 받들봉 해서 아무리 봉도사라고도 좀 너무해. 봉알단 이런 좋아 아주 좋아. 봉알단. 좋아 그렇다면 시발단 이후에 봉알단이 등장했다. 모 후보를 받드는 봉알단의 등장. 이 봉알단의 리스트를 저희가 또 공개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한번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과 인사드리겠어요. 지금 포털에서 봉알단 검색 부탁해요. 진짜 되겠어. 아우 너무해. 봉알단. 야 이름 죽이다. 봉알단. 김구라 황 생각나네. 황봉알. 아니, 황봉알 씨가 자기 이름 때문에 지상파에 못 나온다고 해서 한번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몰라요. 황알봉으로. 못 나오지. 자, 봉알단 등장했습니다. 시발단에 이어 봉알단. 그러면 시발단과 봉알단은 딱 이 두 팀밖에 없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는 말이죠. 많아요.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봉알단 리스트 딴지일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제기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메시지를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협의하는 것인가 타이밍이나 내용을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때 모 목사님과 새누리당의 커넥션을 저희가 찾았죠. 네. 새누리당의 소셜 지원 센터장이자 구창환 씨. 새누리당의 눈높이 자문위원 구창환 소장이 연결돼 있는 정황을 찾아서 이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론하였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추론이 필요 없게 됐어요. 이 모 목사님께서 아예 새누리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SNS 총괄단장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요. 직접 더 이상 커넥션을 찾을 필요가 없어. 따로. 그러면서 일반인들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서 박근혜 후보, 박근혜 캠프를 팔로잉하게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14일 날 박사모에서 SNS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를 급파했지 않습니까? SNS 교육 하면 뭐 상장도 주고 뭐 이름도 올리고 지네들끼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바른뉴스 사무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발언. 지금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중요성이 아주 가중돼야 된다. 옛날에는 사이버전 4대가 있었는데 불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12월 이후 모든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옛날의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대 108조가 위례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12월 달 헌법재판소 판결을 해서 모든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트위터를 우선 잘 배워주시고 트위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트위터를 우선 잘 배워주시고 트위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0분만 배우면 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30분만 배우면 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 사이버전 4대는
각 지역의 지회장에 버금가는 역할과 권한을 드립니다. 이 사이버 전사대는 각 지역의 지회장에 부분가는 역할을 권리를 권한을 줍니다. 회원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고 저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나 다른 좌파 조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좌파 조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사명의식을 가지길 바라며 돌아가실 때는 사이버전 4대 전사 임명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의식 가지고 이런 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제가 사이버 전사대 전사 임명장 진화가 일어났어요. 자발적인 팔로워가 없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네. 팔로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이러려고. 그리고 또 다른 첩보이란 말이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부인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SNS 있다는. 교육을. 네. 여론공작단 대규모 양성 중에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SNS 선거에 영향 못 미쳐 이런 보도를 해놓고 양산했는데 나서 뒤에서는 졸라게 계속 지금 만들었습니다. 박사모에서 팔로워가 1000명을 넘으면 1000호장이라고 10,000명을 넘으면 10,000호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 몇도 하고 리트윗 교육도 하고 팔로우는 1시간에 100번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금방 끝나고 3단계로 남고 뭐 마치 이것은 말이죠. 다단계 판매 수법을 그대로 모사한 듯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 수법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교계에. 있죠. 그분. 예. 네. 저희가 그분 다단계 하면 떠오르는 교계의 그분. 그분이 이 전체 SNS 여론 공작단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가지며 졸라 주목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단계적인 징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더 골 때리는 게. 이게 진짜 골 때려. 최근에 지하철 구전단이 나타났어. 지하철 구전단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이 조직 저희가 또 따로 파악 중인데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줌마들 여러 명이 조를 짜가지고 지하철 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문재인과 안철수를 막 욕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렇지. 이 씨발 진짜. 앞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야권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욕을 하는 팀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동영상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사진도 사진이지만. 네, 요 지하철 구전단 꼼꼼한 진짜 꼼꼼해. 제보 메일은 시발단 SIBALDAN @gmail.com 시발단 gmail.com입니다. 네.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임명장도 주는데 사이버 전사대 특별대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임명장도 줘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다단계 방식이라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거 근데 다단계 전문가가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내가 보니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그 양반에 떠올랐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단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짠 거야 구조를. 요 촉이 좋잖아 내가. 네. 틀림없이 그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몇 주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어요. 야, 그 양반이 그렇게 타락했나? 그분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봅시다. 새누리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알바들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네. 지난 21회에서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손인석 씨가 구속 직전에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 트위터 알바비를 자기가 줬다고 고백을 했고 그걸 진술한 내용을 남기고 구속이 됐어요. 네.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야. 트윗 알바비로 충청 북도에 있는 한 국회의원 지망생이 낸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었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바비를 대고 있는지. 지난번에 희망버스를 막으려고 어버이연합을 보낸 빤스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000만 원 내서 알바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알바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이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급이야. 최고 악질 공작 중에 작년에는 선거의 디도스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 터널 디도스를 얘기했어요. 이 터널 디도스 관련하여 저희와 함께 최초로 보도한 분을 모시고 이 터널 디도스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원터널 디도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전입니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차량 수십 대를 동원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투표 마감 시간에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목적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김태호 후보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그 지시를 받고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1억 원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MBC 경남 뉴스데스크 10월 5일 방송분.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새누리당은 충북 청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손 씨와 중앙당사 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4,5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끊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업체는 당사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허위 계약서를 끊어준 사실이 현재 온 오프라인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손인석 씨에게서 돈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안상근 전 경남부지사.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터널 디도스 터널 디도스 건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리뷰의 이재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내용이 뭐였냐면 2011년 4월 27일 김해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가 맞붙었을 때 한나라당이 1억 원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줘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창원 터널을 막아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1억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전달한 손인석 씨가 이 내용을 구속 직전에 폭로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신이 5천만 원을 전 경남 정무부지사 안상근 씨에게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학 후배죠? 네. 근데 이분은 또 지역 방송에 나와서 손인석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손인석 씨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가슴은 왜 두근거려? 돈 주니까? 5천만 원을 어쨌든 안상근 씨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손인석 씨의 측근 임세빈 씨, 이분도 역시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을 김태호 당시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또 되돌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되돌려 받았는데 어떻게 되돌려 받았다고 했냐면은 우선 5천만 원은 손인석 씨가 대표로 있는 공영토건 회사 계좌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네. 4월 29일 2011년 4월 29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5월 9일 날 했다. 이렇게 해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씁니다. 도급인으로는 한나라당 원희룡, 수급인으로는 공영토건의 손인석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전 의원은 사무총장이었죠.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 승인번호가 2011-0502로 시작하는 네.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공급 받는 자가 한나라당입니다.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한나라당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해서 계약서를 하나 써서 그 돈을 줬다는 얘기고 실제 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공사는 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번지 한양빌딩. 한나라당 당사죠. 네. 이렇게 해서 5천원 돌려받았고요. 나머지 5천원 어떻게 돌려받았느냐. 당 총무국에서 총무국 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필 문서를 남기고 왔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용인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손인석 씨가 이제 구속 직전에 이 내용을 자필 문서로도 남기고 또 당시 표준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자료를 남기고 갔죠. 자기 말에 신빙성을 얻는 증거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입증 서류들을 남기고 갔고 그것이 이제 저희 손에 있는데 근데 창원 터널을 막아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사를 하거나 차량을 렌트하여 오전 오후로는 그 나이 드신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실제로 실어 나르다가 걸린 그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 고발됐고 선관위에도 고발됐는데 나중에 뭐 동네 노인분들을 실어 나르기만 했다고 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사실 그때 신고 접수가 됐고요. 수사를 똑바로 했으면 이게 그 당시의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당시 실어 나른 정황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사를 하고 실어 날라라. 이 이야기를 손인석 씨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에 바로 아침에 면회를 가가지고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그 안상근 정무부지사도 손인석 씨는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예, 손인석 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알고 준 건 아닙니다. 예, 김해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여기도 보면은. 일말의 진실이 있네요. 서로 잘 알던 사이는 아니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안 물음표로 돼 있어요. 안상근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한 거고 안 물음표 가로치고 전 경남 부지사로 정무부지사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들었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널 디도스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를 물어보니까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경남 정무부지사였던 안상근이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손으로 이 면회실 안에 있는 이 녹음서를 가리키더라고요. 녹음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이제 눈치서 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정확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돈을 들고 가서 전달했는데 이 돈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당시에 안상근 전 정무부지사가 이 돈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본인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돈 1억을 갖다 줘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돈을 마련해서 1억을 안상근 정무부지사에게 갖다 줬는데 이 돈은 터널 디도스를 하려고 하는 돈이다라고 안상근 전 정무부지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돈을 갖다 줘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도 이 손인석 전 위원장이 구속 직전에 전혀 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았던 부분이고요. 구속된 이후에도 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두 차례 면회를 가서 이 부분을 물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뭐 대략 짐작은 가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좀 정확히 밝히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에 들어가면 이 표준 도급 계약서 그리고 가짜 세금 계산서 이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지고 누가 지시했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이거 수사로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거. 근데 왜 기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기사를 안 써요. 오히려 네티즌들이 댓글을 10만 개를 달았어. 10만 개면은 우리 각하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야. 다음에서 댓글 많이 달리는 기사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매일 많이 달리는 기사가 몇천 개 2,000개, 4,000개 수준입니다. 뭐, 오직 각하만이 10,000개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10만 개야.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기사를 난 본 적이 없어. 언론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사정기관에서 무시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터널 디도스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회방하는 사건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행위지, 이건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정황도 있고, 그리고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도 있고, 도급 계약서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간 정황도 정확히 있습니다. 잡힐 진술서도 있어요. 근데 수사가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 이 사건은 죽지 않도록 또 포탈에 저희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절대 저희들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터널 디도스 검색 부탁해요. 야, 그렇게 부탁하니까 사람들이 부탁 들어줘. 친절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자, 근데 국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유발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고위원. 전 도지사 아닙니까? 중국에. 네. 중국의 맹주고 충청권의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구 활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상납, 정우택 성상납으로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다 조용하다가 다시 나와서 안철수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정우택 대만, 이분이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는 분이어서 갑자기 다시 사라졌습니다. 안철수한테 두 마디 비수를 던지려다가 정우택 집사님 뭐 하셨나 모르겠어 지금.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야, 교회 집사. 집 샀다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박근혜 캠프의 충청 책임자 정우택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유발자. 오늘 새로운 검색어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네, 어떤 사연입니까? 예, 이 방송이 나가고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화수분과 같아. 이분 검색어 유발자야 완전히. 근데 그 당시에 썼으나 술자리 같이 했었던 분들이 한 몇 분 됐죠? 한 20여 명,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 갔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가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는 다 거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케일도 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좀 그 내용이 그 언론 보도용으로 좀 적합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일반 언론의 보도용으로 적합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딱 맞는 겁니다. 이제 새로 검색어에 등극하게 될 그 정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정황이었길래? 그러면 정황을 듣고 저희가 검색어를 딱 뽑아가지고 부탁해요 때릴 테니까. 네. 일단은 이 충성주라는 게 있거든요. 충성주. 예. 술주자?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화합주라고도 하는데, 뭐, 이룸사롱에서 이제 화채나 이런 걸 담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술을 이제 붓고, 또 이제 술 이외에 다른 이물질들을 갖다 섞어서. 다른 이물질이요? 예, 다른 이물질 섞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진다며, 그릇에다가 술을 붓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물질이 이제 자 이게 오늘의 키워드는 그럼 그 이물질이구나. 예. 그러니까 정우택 당시 도지사가 청년 경제 포럼 자신을 후원하게 될 지역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자 위하여 하면서 그 사발에다가 넣었던 첨가 이물질의 정체가 뭐냐? 제 입으로는 차마. 예.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여성의 뭐 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모는 전신에 있지 않습니까? 전신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부위의 채모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게 상반신에 있나요? 그 채모가 하반신 쪽에 있는 겁니까? 예, 차마. 이거 진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종업원을 세워놓고 그걸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 그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008년도 증언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정확히 들었고요. 상식적으로도 그걸 뭐 그 채취하러 밖에 나가서 구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저도 그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뭐 한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 2008년도 참석자의 얘기였고, 또 2008년에 참석하지 않았던 2009년도의 참석자로부터도 사실은 이 털건배 얘기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그걸 털건배라고 하는군요, 애들이. 예, 건너 듣고 제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다수의 그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실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뭐 그 한 그 참석자의 경우에는 자신은 그날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정황을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거 설명하니까 그런 거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음모 외에도 너무 야하시다 너무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 그 뭐 옷을 빨아서 예. 옷이요? 예. 옷을 빠는 경우 옷이 뭡니까? 어떤 옷이요? 예, 뭐 그 잠바요? 여종업원이 잠바를 화채끝에 빨기에는 너무 좀 화채끝이 좀 그러니까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예, 거기에 빨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옷을 그 빠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옷? 그냥 말씀하셔도 좀 되죠. 여종업원에 그 뭐 팬티를 빤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채그릇에 다 술 넣고 음모도 넣기도 하고 여성 종업원의 팬티를 거기서 빨았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거기다 빨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웃긴 거지. 되게 충성조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사람이 먹을 때 예, 술이 남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면 그 털까지? 털은 이 새끼야 언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지 이 새끼야. 이 씨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좀 충격을 넘어. 그것을 도지사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충격적인 포인트는 도지사님께서 하셨고 그 도지사님이 지금 박근혜 캠프에 가 계시다는 거 아니야. 최고위원으로.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오늘 검색어 나왔어. 위치에 있었는데 검색어 나왔어. 검색어. 용민아. 이게 너무 충격. 응? 검색어 한번 부탁해 줘. 예. 해보겠습니다. 뭘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지금 정우택 음모 부탁해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무슨 음모론 나온 줄 알고. 음모론은 맞다. 음모론. 오늘 검색어 2개 잊지 않기 위해서 김태호 터널 디도스 그리고 정우택 음모 누가 과연 이번은 1위를 할 것인지 검색어. 제가 보기엔 말이죠. 터널 디도스가 워낙 강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정우택 음모 검색어는 말이죠. 한 이틀 이상 1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멀리서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정우택 음모라는 검색어를 남기고 오늘 충청 리뷰의 이재표 국장님은 또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려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발단이 있어야 돼요. 얼굴마담에 멘션을 리트윗할 시발단이 밑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퍼뜨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지. 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발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적 중에 있다. 네. 자,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상근 직원을 운영하고 네.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돈.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이 아까 나경원 원포인트 하루 아니면 한나절 그 작은 알바를 위해서 500만 원을 쏴줬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는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대형 교회에서 임대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선교 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고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상근 인건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4대 보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는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운영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의문이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과거 대형 교회와 정치권의 결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많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또 김영민이요. 그렇죠. 예. 네. 그 김홍도 목사 2007년 12월 2일 주일 예배. 그러니까 대선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던 우리 시점이었습니다. 각하가 당선되신 바로 그 대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예수님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각하죠. 네, 장로님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라. 지금이라도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정치권과 교회가 결탁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 네네. 큰 목사님, 훌륭하시죠. 예, 1992년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실 때 1992년 3월 18일 강남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기독교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은 장로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권의 공생관계. 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9월 10일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에 네.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한기총 사무실에 안 왔었다. 안 왔었다? 안 왔었다. 왜냐면 박근혜 후보로 갔었거든요. 예. 네. 그걸 10일 걸더라고. 안 왔다고 10일. 왜 가야 돼, 씨발, 거기를. 근데 꼭 보수 정치인만 이 일을 해요. 개신교가 말이죠. 예. 보수 정치인과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연계가 아니라 아예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지난번에 인해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불법 자금이다. 이 자금은 장부에 없는. 자, 알바의 존재가 그리고 그 금액이 최초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출신에 의해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 네. 디테일은 우리가 좀 더 추게 갈 것이고. 여기서 이것도 아주 주목됐습니다. 그 엄기영, 당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이분에게도 1,500만 원을 손인석 씨가 이제 건넸는데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최문순 당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밀착 감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후보가 다른 후보를 예. 감시하는데 돈을 썼다 이거지. 거기에다 돈을 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쏴주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왔고 그 금액의 용도도 나온 겁니다. 이게. 이놈들 꼼꼼한 놈들이네. 자, 박근혜 박근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온라인 선교를 표방해 놓고는 실제로는 정치적 댓글을 다는 알바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들은 기알단. 왜 이래? 기독교 알바단. 아니야. 십자군 알바단. 십알단. 온라인에서 시발단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온라인에서 논쟁이 컸습니다. 저한테 메일 많이 왔는데 김용민의 시발단, 김어준의 기알단 여러 논쟁 끝에 시발단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 자, 십알단. 다시 한번 발음이 뭐라고? 십알단. 아씨 어려워. 시발단이 아니라 십알단. 기알단이 이게 아니야. 음문학적으로 볼 때 좋은데. 십알단이 훨씬. 좋아, 그러면 승복. 네. 시발단. 뭐야? 아니 근데 이 시발단을 어떻게 저희가 추적이 시작했냐면, 네. 모 종교인이. 모 목사입니다. 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데 예.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물론 목사도 스님도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신이 시민인 이상 정치적 견해를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정도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트위터를 분석해 보다가 매우 이상하게도 동일한 아이디가 그분의 트윗을 RT
예.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반복된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글을 올리면 거기에 RT 동의를 이 계정은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건 없이 이 계정은 단독 활동이 거의 없고 리트윗만 하는 리트윗을 위해서 탄생한 아이들. 리트윗을 할 때도 한 번 쓰고 나면 좀 시기합니다. 그 계정을. 그런 패턴들이 있고 나름 머리를 썼어. 하지만 저희가 이 440개를 다 추적해서 하나의 완벽한 도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도표를 저희가 주진우와 김영민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파악한 이 시발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선 얼굴 마담이 있어요. 얼굴 마담이 정치적 트윗을 딱 때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행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실행 조직이 RT를 막 때립니다. 이 목사의 경우에 강동구의 사무실에서 대략 20여 대의 PC를 동원해서 서너 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시발단 이렇게 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 이렇게 했겠죠. 간판은 매우 깔끔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녹색 소통. 각하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춘 비슷하네.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소통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막 RT를 때리잖아. 그러면은 RT가 많으면 SNS 순위 사이트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리트윗 1위, 2위 이런 식으로. 예. 사람들이 리트윗 많이 된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 글을 읽어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문재인에 관한 수백 개의 부정적인 RT가 쫙 트위터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안철수를 검색하면 부정적인 게 걸리는 거죠. 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을 덮어버리고 조작된 여론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네네. 알바의 존재의 이유네요. 검색할 때 부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순위 사이트에 높은 등수를 올라가면서 이것이 대세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조작인 것이죠. 자, 여기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이 구조. 얼굴 마담 있고 얼굴 마담 밑에 시발단 있고 시발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을 운영해서 쫙 퍼뜨리고 순위를 올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한 여론을 트위터상에 깔아버리는 그러면 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겠느냐. 이 모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얼굴 마담이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아니면 여러 사람일지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사람은 찾은 것 같다. 이 것이고 두 번째로 얼굴 마담 밑에는 표시하는 아이디를 보면은 비슷하고. 저는 그 목사를 좋아해요. 그 목사의 성향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RT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네. 누가 RT를 하는가? 그렇죠. 어떤 내용이 하는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가? 거기에 규칙은 과연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예. 있더라. 그래요. 규칙이 있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내용을 RT하는 계정이 무더기로. 이 모 목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도가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부목사 출신 이시며 본인이 직접 온라인 선교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활발히 SNS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그렇죠. 활동을 하셔야죠. 트윗이 활발해야 할 텐데 정치적 특히 안철수 공격 그리고 박근혜 옹호하는 트윗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트윗에는 반드시 아까 거론했던 알바단이 붙나요. 일정한 패턴의 RT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를 공격하고 그리고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입니까? 목사 아들 되지?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문이 시작된 건데 이분의 이제 활동 내용을 좀 보면은 작년부터 특히 낙곰수 폐지를 주장하셨어요. 올해는 애플에서 낙곰수를 팟캐스트에서 폐지하라는 요청을 이분이 하시기도 하고 여하간 이 주로 리트윗되는 내용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계정들 아이디가 있는지 주르륵 분석에 들어왔습니다. 약 열흘에 걸쳐서 모든 아이디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 아이디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했더니 대략 440개. 440개가 이 정치적 트윗의 리트윗을 주로 하는 시발단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440개의 계정이 따라 움직인다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그 하나의 계정을 한번 쓰면 그 다음에 일정한 패턴이 지난 다음에 다음 계정을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계정을 연속으로 그 리트윗 하는데 쓰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쓰고 좀 쉬었다가 딴 걸 쓰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 계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트윗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좋아요. 이 목사의 성향이 좋아.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리트윗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전혀 새로운 내용을 증언합니다. 지난 정우택 관련 방송에서 항상 출연해서 구수한 입담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었던 이재표 충청 리뷰 편집국장. 이 국장님이 실질심사 직전에 구두로 증언을 받아낸 내용인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알바들의 존재. 이 알바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두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에게 지급한 돈 500만 원의 용처는 트위터 알바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됐고 1,000만 원은 선거운동원 알바비, 즉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로 지급됐다는 말. 그러니까 나경원이 500이 트위터 애들 알바비, 1,000만 원이 선거운동원 알바비, 대학생 애들 유세단 알바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엄기영에게 준 돈 1,000만 원도 유세단 알바비로 쓰였다는 말. 전경도 1,500만 원은 유세단 알바비. 4월 27일 재보선 경남 김해울 후보 김태호의 경우는 큰 사건. 김태호는 저는 좀 커요. 김태호 건은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거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가. 우리가 항상 의혹만 가지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 이런 알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의 존재가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에 입에서 그 금액과 함께 최초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것이. 손인석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위원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별 이변이 없는 한 다는 자리였고요. 그 전에 강용석이 이 자리를 지냈습니다. 간단한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알바를 쓰고 있다는 게 손인석 씨를 취재한 충청 리뷰 이재표 편집국장이 덧붙인 말은 손인석 씨가 1억 피부과 논란이 커질 무렵에 이모 씨라는 인사를 통해서 당에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어디다 썼다고요? 이것이 바로 트위터 이용자, 트위터리안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경원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시면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은 선거 바로 직전에 터진 거예요. 돌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트위터 상에서 불리한 여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돌발적으로 여론이 불리할 때 긴급 트윗 때는 알바들. 긴급 알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500만 원 정도를 써서 알바들을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온라인